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4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이번에는 알려드릴 거냐면 또 다른 대폭락 시나리오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자산 시장의 큰 방향성을 먼저 알려주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결국에는 주식은 비트코인의 큰 흐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악재가 나타나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악재가 또 추가가 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블룸버그는 막혀서 안 보여요. 웬만한 사람들은 블룸버그 무료로 보는 거 그런 거 다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방화벽에 막혀서 바이패스월 이거도 안 돌아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 이렇게 보면 돼. 내가 힌트 줬어요. 막혔지만 차트 빼고 내용은 다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어? 자, 막혔지만 우리는 봅시다. 꼭 굳이 돈을 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EU 연합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법안을 작성을 해서 거래 부분을 죽인다는 거죠. 거래 부분.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주 타켓이죠. 여기 보면 유럽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포함한 땡땡땡 금지할 수 있다. 고 말하는 법안을 통과를 빨리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냥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번역기를 안 돌려도 그냥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전 세계 자료를 매일 서치를 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못 봐. 나 같은 사람도 못 봐. 나는 이 생활을 이제 8년 차죠. 8년 차를 8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전 세계를 쭉 봐요. 블룸버그보다 어떨 때는 정보망이 나는 더 빨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보망이 더 빨라요. 블룸버그보다. 그러면 전 세계 그 정보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어떤 그 속도로 뭐 대한민국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0.001% 안에 들 거예요. 그거 다 알려드렸죠. 알고 나면 별거 없다. 별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언제 어디서 어느 사이트에서 빼와서 보는지 그런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들이 오면 그거를 알려줘. 그거를. 뭐 니콜라를 사세요. 테슬라를 사세요. 애플을 사세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가 있어요. 맞죠? 갑자기 화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낚시하는 방법, 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서 노출이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그것들을 저는 제자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지금. 이 힌트예요, 이게. 블룸버그가 막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텍스트 파일을 내가 어떻게 빼왔는지. 핵심은 뭐죠, 이거? 막힌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조만간에 EU 연합회에서 의회 결정이 끝나면 한동안 거래는 막힌다. 이거는 명분이에요. 왜? 이런 명분을 만들어놔야 러시아에서 돌아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이 안 되지.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비트코인은 해외로 반출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12만 5천 언제 강의했더라? 비트코인 얼마 전에 제가 왜 비트코인 12만 5천 개 매도살 그거 강의했잖아요. 지금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그 내용과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아랍에미레이트 자료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있는데 아랍 녹화 잠시 일시 중지를 할게요. 중지하고 그거 찾아서 연결해서 또 할게요. 아, 찾았어요.
이거 언제 영상이냐면 봐봐요. 3월 12일 날 내가 여기 이거 내 얼굴 그만 보시고 여기 보시면 3월 10일 날 내가 뭐라 했죠? 비트코인 12만 5천 개 매도설 이거 한강 가기 싫으면 영상 꼭 보세요. 이거 이 영상이랑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 EU 연합회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그 뭐야 사용 금지 그 부분 관련 법안 조만간에 통과될 거다. 나 이거 맞죠? 그러면 이 법안을 언제 심사하냐? 난 그것도 알고 있어. 한국 날짜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한국 날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15일이나 16일 경에 EU에서 아마 이거 심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과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러시아의 자산 시장은 붕괴가 돼요. 맞죠? 당연히 그 붕괴로 인해서 러시아의 디폴트 이 부분은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극대화가 되면 러시아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나 러시아의 국영 기업들, 민간 기업들 그런 거는 국제적으로 똑같이 디폴트가 들어가고 그때를 이용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국영 기업이나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기업들을 누가 인수하겠어요? 어쨌든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세금이 밀리면 언비드, 민간 부채 이런 거는 경매에 그냥 밀어넣잖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국제적으로 M&A 이런 부분 아니면 헤지 펀드사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 M&A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전문 회사들도 다 있어.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달려들겠죠, 먹거리를. 러시아의 그 천연 자원을 먹기 위해서 그 기업들을 먹어야 되니까. 러시아 쉽게 붕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일시적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푸틴이 엄청나게 멍청하지만 뭔가가 있어. 중국과 뭔가 짜여진 미를 관계가 있다니까. 그것도 강의를 했죠. 루브라가 지금 쓰레기가 됐겠지만, 저라면은 조금 더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침공이 끝나면 저 같으면 루브라를 살 것 같아요. 루브라를. 왜? 러시아 여행 가야 되니까. 루브라는 결국엔 다시 50%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관련주를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먼 훗날 러시아를 여행하실 분들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전 100% 점령을 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수립이 되려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올 때 루브라를 사놓으면 엄청나게 나중에 러시아 여행 갈 때 대륙횡단 철도를 타고 러시아 여행을 가실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러시아 기업들이 무너지려고 하면 그 국제적인 입찰이 들어가는데 국제적인 입찰에 JP 모건이나 모건스탠 미국 기업들, 영국 기업들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기업들은. 그런데 그 선발적으로 그 사냥감이 되면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는 누구와 협력을 하고 있죠? 금융관계를 중국입니다. 중국. 그 강의도 다 했죠. 강의하고 나서 뉴스 갑자기 나오죠. 이 강의에서는 비트코인 12만 5천 개 이게 왜 튀어나오냐. EU 의회에서 그 우리나라 날짜로 15일이나 16일경에 그 표결을 하겠죠. 표결을 해서 이거 금지하면 끝나는 거야. 비트코인은 그냥 3만 천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3만 천. 그럼 그거와 연계가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국영기업이 쏟아질 때 그러면 서방에서 서방 자금들이 입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금융 시스템 또 다른 제재가 있다. 그런 밀월 관계가 있다. 그것도 강의했죠. 그 강의가 뭐냐면 그것도 찾아서 영상 다시 또 할게요. 일시 정지 잠시 할게요. 찾았어요. 그 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3월 2일 강의한 거. 스위프트 제재를 비웃는 그들. 러시아 SPFS, 중국 CIPS 금융협약, 루블화는 50% 회복이 단기 가능하다. 허드슨 자료. 이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중국 자료가 아니에요. 미국 허드슨 연구소 자료예요. 허드슨 연구소. 그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고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딱딱딱 연결이 되죠. 미국에서도 이런 그 러시아가 붕괴 순식간에 예를 들어 완전히 옛날 구소련이 무너지듯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겪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경제 충격이 오고 그 다음에 서방의 자금들이 더 러시아로 쏠리는 그 큰 그림이 정해져 있는 거지. 맞죠? 그거를 미리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허드슨 연구소에서. 그리고 글로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소 11월 그때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인가 그랬대죠. 그것도 얼마 전에 강의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 모드로 가려고 할 때 미국이 오히려 불을 지릅니다. 불을. 불을 지릅니다. 야, 너 미국 무기 안 필요해? 나토군이 조금 안 필요해? 그러면서 명분 세워서 나토군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등을 또 만들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야. 그게 미국의 정체성을, 미국의 아젠다, 그런 철학적인 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정치의 기본이고 인문학의 기본이에요. 역지사지.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이건 국가적 개념으로 제가 쉽게 어떻게 정치를 이용해서 부동산이 뜨고 주식이 뜨고 글로벌 미래 어떤 흐름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를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누군가를 만났다. 그럴 때 뭘 물어봅니까?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취미는 뭐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위 관료들은 말을 안 하고 무엇을 체크를 하냐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조상은 뭐야? 너희 어떤 시족 관계는 그런 거 말을 안 하고 그냥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A란 인간의 어떤 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은 그 본인의 사고인 것 같지만 그 본인의 절반은 그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그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런 사고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거는 쉽게 안 변해요. 쉽게.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쉽게 안 변해. 쉽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푸틴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에? 그런 거 모르셨죠? 그 제가 최근에 따로 알려드리는 그분한테는 이것부터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살짝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나와요. 푸틴의 할아버지 검색을 해보세요. 레닌 스탈린의 요리사였다. 레닌 스탈린. 푸틴의 할아버지는 레닌과 스탈린의 요리사였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명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요리사인 할아버지를 두고 아주 어떻게 보면 초하이 클래스로 바로 러시아의 전개에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 KGB 이쪽에도 있었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인맥은 뭐죠? 사회주의의 시초가 되는 레닌과 스탈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리를 했던 할아버지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푸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요리사는 어떤 마인드로 요리를 할까요? 첫 번째, 저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웬만한 요리사급으로는 요리를 합니다. 요리의 첫 번째는 뭐죠? 제일 좋은 원자재를, 제일 좋은 식품, 제일 좋은 식품, 예를 들어 상추면 상추도 A급 상추를 쓰는 게 가장 훌륭한 요리의 첫째입니다. 유기농 이런 거. 자, 둘째는 요리를 할 때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 세 번째는 뭐죠? 손님이 오시면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푸틴의 사고에 접목시켜서 한번 사고를 해볼까요?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하냐?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파술. 삼파술 강의도 제가 다 해놨어요. 어떻게 삼파적 사고를 하는 건지. 자, 이제 제 얼굴 그만 보시고 봅시다. 자, 요리사. 첫째, 식재료. 식재료가 1등급이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주방은 청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님이 오시면 미소를 띄어야 된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3파적으로 사고를 해봅시다. 식재료가 1등급이어야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푸틴이 받았을 때 바라본 우크라이나라는 발음이 안 돼. 우크라이나는 식재료가 지금 현재 1등급인가요? 전쟁으로 해서 1등급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 시민을 심습니다. 심어야죠. 맞죠? 훌륭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1등급이 아닌 시민을 갈아치우고 1등급인 시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1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결해야 된다. 주방이 청결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청결해야 된다. 뭐죠?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자, 세 번째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미소를 띄어야 된다. 미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후 뭐죠? 환하게 미소를 지어야 된다. 언제 내가 그랬어?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시민을 심어야 된다. 이거는 뭐죠? 새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친러적 시민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친러적 시민을. 그리고 정치인도 친러적 정치인을 집어넣고 지금 벌써 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고 있죠. 맞죠? 자, 그다음에 폐허가 된 도시는 어떻게 하죠? 싹 갈아엎고 과거 독일이 폐허가 되고 나서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열십자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완전 초토화되고 나서 그 다음 개발 계획안은 어디를 따를까요? 저는 독일 모델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모델. 그러면 지금 현재 키이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폐허가 되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전술핵이 하나 떨어져야 되죠. 전술핵에다가 엄청난 미사일을 쏘겠죠. 맞죠? 그리고 사람까지 쉽게 말하면 인종청소가 되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인종청소가 되려면 뭐죠? 생물학 무기. 제가 강의하고 나서 뉴스에서 생물학 무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끝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도시 재건을 합니다. 도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환하게 웃겠죠. 고도 성장을 시키겠죠. 모델은 독일 모델을 따라. 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 재건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삼바적 사고는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큰 그림은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연군을 가려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왜 뉴스에 떴잖아요. 해병대 부사관 출신 40대 그 사람도 지원했다. 그 중에 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저도. 그 주위에서도 많이 말리고. 그런데 우리 뭐 당연히 일반 사병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해병대의 어떤 이 철학이나 이 사고는 불의는 절대로 못 찾습니다. 불의는. 이거는 정확하게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그런 걸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아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 그게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맞죠? 푸틴은 말 그대로 벌 받아야 마땅한 거고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푸틴이라는 그 요리사를 처단하는 게 맞죠. 저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그게 박혀 있어요. 내가 죽이고 싶다, 저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푸틴은 내가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보수로.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움으로 바뀐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이 정권 바뀐 게 나쁘겠지만 대표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CPTPP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 통과됩니다. 통과되면 농민들한테는 찌약이에요. 벌써 서귀포 쪽에서는
난리 났어. CPTPP 이거 통과되면 농민 다 죽는다. 그 뉴스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큰 그림이나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는 CPTPP는 통과돼야 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참전 오염균 이런 걸 모집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모집을 하면 저는 갑니다. 여기 보면 뭐 참전 오염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용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용병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도시 재건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겠죠. 근데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미국은 언제 참전한다? 완전히 그 우방 국가가 폐허가 되려고 할 때 미국은 참전을 한다. 그리고 전세는 바로 역전이 된다. 그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휴전 협약을 할 거고 3차 세계대전이 될라 말렁할 때 휴전 협약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때 강의를 했잖아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언제 휴전 협약을 했냐? 한 달 지나서 했어요. 한 달. 역사는 반복된다. 그럼 그때는 왜 한 달이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남았죠? 이제 한 달 되려면 한 12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12일 안에 엄청난 주가 폭등은 온다는 거예요. 확률 70값. 왜? 정규 분포가 그러니까 확률값이니까 세상은 맞죠? 확률값이니까 확률 70%로 12일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휴전을. 그리고 주가는 폭등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는 주가가 대폭락하는 거고 그게 지금이고 제가 3일만 기다려라. 아예 맥스 2주만 기다려라. 엄청난 행운이 돌아온다. 이게 다 이빨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감사합니다.